그러니까 이 숫자만 따지면은 국힘당은 참패한 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저 서울시장도 졌죠. 대구에 참 오래간만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도 안 됐죠. 그래서 민주당은 압승 어쩌고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 시사 문제 자세히 분석을 한다거나 취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늘 얘기하던 저의 말하자면 지론이 있는데, 이 양당제는 깨야 된다. 의석수로는 지금 민주당이 앞선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그 표차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근데 국힘당이 내란 옹호하고 또 저렇게 개떡 같은 선거운동을 하고도 그 하는 거는, 버티는 거는 양당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꼭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이제 오면서 이게 그 면역적 중도, 그 이 시각으로 이 선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선거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면역적 중도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좀 변혁을 위해서 중심의 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희망도 줘야 네, 되고, 네. 그 변화를 위한 실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거 평가를 하면서 이 내부 분열이 아니라 조금 더 연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백낙청 TV에 백낙청 선생님하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대담 한 토막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와 너무나 비슷한 판단을 하고 계셔서 반가워서 대목을 따와 봤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참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졌지, 또 대구에서 오랜만에 큰 기대, 그런데 거기도 안 됐지, 민주당은 압승 어쩌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제를 깨야 한다며 의석수를 보면 이 터무니없이 표차가 적은 데가 있다. 국힘당이 내란을 옹호하고 개떡 같은 선거운동을 하고도 버티는 것은 이 양당제 때문인 것이다. 이거 반드시 손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철 장관도 변혁적 중도 입장에서 선거 평가를 해보면 일종의 변혁을 위해서는 중심의 이동,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희망도 줘야 하고 변화를 위한 실력도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내부 분열이 아니라 조금 더 연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G7 때문에 유럽 순방, 아마 오늘 브뤼셀을 떠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교황 만나는 예정.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유럽 순방 중에도 X에 글을 올려서 전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 숫자 쭉 50년 만에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눈부신 그 속도로 성과를 많이 냈지만 결국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결국 선거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4%로 선거 전보다 무려 9.4%포인트나 하락했다는 KSOI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 X글 읽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까 노미님께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연대하고 단결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87년 유연항쟁 이후에 YSDJ가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택을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역사가 교훈으로 알려주는데도 또 이렇게 갈라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양상이 된다면 결국 집토끼 산토끼 다 떠나고 혼자만 남는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바다, 그릇.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만 남는다. 혼자 남게 된다. 그게 좋은 거냐.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진짜 쓰러지는 당국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는 어차피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정무직 당국자들은 주어진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해외 순방 나가셨는데 기왕 나가신 길에 국내 현안엔 좀 눈을 감으시고 해외 일정에 집중하는 편이 난 거 아니냐. 왜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국내 현안에만 집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서 2번의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첫 UN 연설했을 때 세계가 경의를 표하고 경탄하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그 시민혁명의 결과에 대한 찬사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 윤석열 내란 이후 우리는 빛의 혁명을 성공했고 결국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를 고발했던 분이죠. 무혐의 종결 처분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당선이 된 겁니다. 아까 주병기 위원장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괜찮다는 맹신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 분열이냐 단결이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사실 어제 잠이 잘 안 오던데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4년 차 아니고 1년 차입니다.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이 정부의 성공 여부가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밀어갈 때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끝간데 없는 분열 양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어떤 댓글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비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놓쳐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단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피력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파벌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독립운동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서 일제에 맞서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가장 크게 대동단결, 대통합론을 부르짖은 분인데요.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이고 힘이 없는 것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파 싸움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합심하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단결하여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김구 선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포들이여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자.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무장운동을 했던 무장투쟁 단체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총칼은 꺾이기 쉬우나 합심한 하나의 군대는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 자산은 국민입니다. 네. 단결된 국민의 힘이 있을 때만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내탓 공방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국익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비님께서 파벌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할 사람만 가려봅시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에 갈등하느라 다 놓치면 결국 그 폐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나쁘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댓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관련해서 문제는 주변 지역 집값이 올라가면서 보수화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바로잡는 정치를 하면 성공합니다. 가진 자는 대한민국의 3%인데 우리 서민은 70%에 있는데 왜 가짜 보수 당을 찍는지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집값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세훈을 뽑을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돈밖에 모르는 겁니까? 이런 비판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